뉴욕시 수돗물 오염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정부가 생수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동해 병기와 한일 관계 역사 교육이 시행됩니다. 뉴저지주가 연방 빈곤선을 상향 조정, 저소득층에게 전기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모기지 이자율 하락 덕분에 한인들의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격화되면서 중국군의 무력 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뉴악 일대에서 노후된 납수도 간 교체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주민들에게 납성분이 든 수돗물이 공급되자 연방환경보호국 EPA가 납성분의 농도가 너무 높다며 병에 든 생수를 음용수로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라스 바라카 뉴악 시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 오염된 수돗물 지역 주민들에게 병에 든 생수를 사서 배급하겠다며 여기엔 연방정부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정부가 진행해오던 수돗물 필터 공급 사업이 농도가 너무 높아 안 된다며 EPA가 생수를 공급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시장과 주지사의 공동 성명은 EPA가 납의 수치가 너무 높아 필터 사용만으로는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음용수와 요리에 쓰는 물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라고 명령한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뉴욕시는 벌써 3년째 나날이 높아지는 수돗물의 납 농도와 싸워왔고 주민들에게 이미 3만 8천 개의 수돗물 필터를 배급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동해 병기와 한일 관계 역사 교육이 시행됩니다. 이 소식 최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 토비앤 스타빈스키 상원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 의원 그리고 한인 단체들은 최근 스타빈스키 의원 플러싱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뉴욕주 교육국이 학교에게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국은 공립교 교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교사가 한일 간 수역을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해 언급하는 것을 추천하고 지리적 이치를 가르치는 것에 더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동해 표기는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법안을 상정했지만 번번이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스타빈스키 의원은 교육국이 동해 이름을 인정해 준 것이 매우 기쁘다며 법안 통과 없이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민감한 이 시점에 좋은 소식을 얻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뉴욕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한인건인신장위원회, 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 등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KBTV 뉴스 최규호입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가스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현행 연방 빈곤선 175% 이하에서 빈곤선 1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는 뉴저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전기, 가스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며 수혜 자격은 주정부가 정한 수입 기준을 충족하고 월 수입 중 6% 이상을 전기와 가스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매월 전기, 가스료에서 최대 $150까지 크레딧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는 월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17만 4,94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총액은 1억 1,15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인들의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융권 융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융자 상담을 하려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상담 문의가 평소에 비해 2배 내지 3배 늘어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기지 이자율이 낮은 재융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융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융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재융자 신청 건수는 연초와 비교하면 30%나 늘어났습니다. 연방모기지공사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은 3.60%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 대규모 점거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홍콩 국제공항이 14일 정상을 되찾았지만 대규모 도심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틀간의 불법 집회로 모두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12일부터 공항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편 홍콩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전되자 중국 정부는 중국군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장갑차들이 홍콩을 향해 집결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 인권 전선은 오는 일요일인 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센트럴 차터로드까지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홍콩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행보로 중국 정부는 강제 진압에 힘을 싣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총기 난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방탄 책가방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 난사로 불안감이 극대화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 방탄 책가방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 가방은 미 전역에서 큰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탄 가방 제조사 가드독 시큐리티와 블랙블라크, 터피팩스는 새학기 시즌이 되면 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총기 난사 발생 후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조크랜 블랙블라크 창립자는 지난 주말 총격 이후 판매량이 20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블라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방탄 책가방의 가격대는 160에서 490달러이며 대표 브랜드 잔스포츠나 하이시에라 가방 안에 방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3개월 남짓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연말 경기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자로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연기한다면서 대상 품목으로 휴대전화, 랩톱, 비디오 게임 컨솔, PC 모니터 등을 나열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이번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부과가 연기된 품목에는 수입 규모가 다소 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랩톱의 교육 규모만 약 800억 달러에 달해 10%의 관세 부과가 예고됐던 3천억 달러 상당의 제품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세계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매달 4만 달러어치의 대마초를 피우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은퇴 이후 마리화나 농장 사업가로 변신한 53세 타이슨은 최근 매달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대마초 4만 달러어치를 피운다고 자신의 팟캐스트 핫복싱을 통해 밝혔습니다. 타이슨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시티 인근 40에이커의 땅을 사들여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대마초는 올해 초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한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타이슨이 밝힌 한 달 매출은 약 5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뉴욕시 베테랑 소방관 브라이언 설리반이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7년 경력의 소방 전문가인 그는 전날 금요일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7차례나 비상 출동하는 경무를 마치고 귀가 후 심장마비로 고통을 겪다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쪽 도시 리버사이드 부근 고속도로에서 트럭 탑승자가 검문하던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30분경 215번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관 안드레 모에가 흰색 GMC 픽업 트럭을 세우고 검문하려 하자 트럭 탑승자가 엽총을 빼내 공격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하튼에서 발생한 연쇄 폭력 강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과 8일 연속으로 행인들을 공격해 핸드폰, 지갑, 배낭 등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반이민 정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인은 불법 이민자에게도 합법 거주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연방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성인 4,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유아용 침대 난간에 사용되는 범퍼 패드의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3일 유아용 침대 난간에 아기의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퍼 패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한국 사회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개됩니다.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본부는 오는 20일 오후 6시 퀸즈 플러싱 소재 스튜디오 M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식품 브랜드인 돌사가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유통시킨 베이비 시금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전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돌사가 유통시킨 6온스와 10온스의 베이비 시금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북한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세계 호남향후회 김영윤 회장과 지난 시간에 이어 2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 이제 예.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예. 그 세계 호남인들의 어떤 단체 카톡방이 뭐 400명이 예, 넘는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보였다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네, 한 어느 정도 그렇게 호응을? 예, 이제 그 쌀 보내기 운동에 쌀 40kg을 한 가마를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한국 돈 10만 원 정도 돼요. 아, 10만 네. 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10만 원. 네, 쌀 한 가마니. 그래가지고 네. 1000가마를 목표로 해서 네. 이제 모금 운동을 했는데 네. 1000가마면 약 1억 원.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액 다수 참여 원칙으로 했기 네. 때문에 40kg 짜리가 10만 원이니까 네네. 그 1구자씩 내기에도 편하고 네. 또 그 모금 운동을 시작한 지 네. 20일 만에 이제 한 540여 명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네. 1억 1,5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종료를 네. 시켰습니다. 종료를 벌써 시키셨다고요? 예, 벌써 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북한에 대한 지금 국제 사회에 네. 어떤 그 제재가 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북한의 쌀보내기 운동을 또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대북 제재는 이제 거기 뭐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제재지 네. 민간인들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네. 그건 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간 기구를 위해서 민간 네.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굶주리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네. 뭐 북한 대북 제재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이런 모금운동을 그렇군요. 하게 네. 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어떤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어떤 거기에 저촉되는 그런 거는 그런 아닌 건 것이죠. 아니죠. 예, 네, 예. 그럼 됐습니다.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모금 활동을 어떻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구자 한 구자 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 가지고 네. 한국에 있는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한국에다가 그 구자로 전부 입금을 시켰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제 입금된 것은 우리가 모금하면서부터 민간 기구인 민족화해협력협의체라고 민화협 네. 민화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 그 민화협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저희가 공개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민화협을 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북한하고 네. 쌀 문제에 대해서도 네, 네. 그렇고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조용하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달 언제쯤 방법을. 그러면 전달을 할 네, 계획인가요? 전달 방법을 지금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쌀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9월이나 10월경에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10월 아까 4일이라고 했었나요? 네. 세계 호남인의 네. 날로 지정되어 있는 게. 네. 그러면 올해 계획도 좀 세워 놓으셨겠어요? 그렇죠. 올해도 이제 이 3개 시도가 있잖아요. 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네. 그래서 이 3개 시도가 스폰서를 쓰는데 네. 매년 주 스폰서가 한 개가 돼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전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남, 전북, 작년에 광주까지 끝나고 네. 올해 다시 이제 메인 스폰서가 전라남도 도청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호남 네. 뭐 향후인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이 쌀보내기 운동에 관련된 거, 예, 그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그 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뭐 다 그 마감이 됐으니까 네.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렇군요. 우리가 참 우리 동포로서 지금 일본이 그 강제징용 네. 판결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지금 네. 경제 보복을 하고 또 우리 평화하고 그냥 남북 통일을 볼모 삼아 가지고 굉장히 방해 공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느꼈으면 쓰겠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우리 동포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느꼈으면 좋겠고 또
남북 통일이 되는데 우리 네. 동포들의 역할이 예?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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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세계 호남 향후회 김영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